됐다 치고 왜 이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면 연봉을 4천만 원, 5천만 원 받는 이 기업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은 왜 나오는 겁니까?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복잡하죠. 복잡하죠. 그러면은 이제 기본급을 그래서 줄여놨는데 예. 여기에 앞으로 이제 주휴수당이 들어가면서 이제 요번에 조금 넓어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자기가 받는 모든 월급을 거기다 넣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기본급을 가지고 그게 근간이 돼서 네. 이제 따지다 보니까 5천만 원 받더라도 기본급은 굉장히 적을 수가 있고요. 연봉이 5천만 원이라 쳐도 기본급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이 돼 있으면 기본급 베이스는 뭐 한 2천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에 그렇죠. 네. 이거를 근로 시간을 하고 나눠서 일하지 않은 일요일까지 이 분모가 늘어나면은 최저임금 8350, 8,350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로 한 달에 제가 월급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예. 두 달에 한 번씩 상여금으로 1억을 받아요. 예. 그럼 굉장히 월급이 많잖아요. 근데 최저임금 미달이네요. 최저임금 미달이에요. 그것만 그러니까 근데 두 달로만 넘어가도 그거는 이 통상임금에 지금 늘 수가 없거든요. 매월 주기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받잖아요. 네. 이제 그 받는 돈은 크게 정리하면 임금, 그러니까 기본급, 예. 기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네. 그 기타 중에서도 최저임금 산입에 들어가는 기타가 있고 안 들어가는 기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안 들어가는 기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시행 규정에 보면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아닌 임금의 범위라 해가지고 쫙 들어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택수당, 급식수당, 예. 가족수당, 통근수당, 그다음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및 가산임금, 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 것이 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교로서는 회사에서는 그 돈을 주는데 예. 그게 다 빠져버리니까 당연히 최저임금 계산을 하면 최저임금이 보다 낮은 쪽으로 지급한다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재계가 주장하는 건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첫째,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근무했다고 간주하는 아까 주휴나 주휴. 또는 약정휴일을 예. 그거를 빼라. 예, 예. 그다음에 회사가 주는 돈 중에서 왜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는 넣고 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느냐. 회사에서 주는 건 다 넣어라. 예. 근데 그걸 안 넣다 보니까 5천만 원 넘는 회사의 직원도 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이런 아주 해프닝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좀 노동계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 말이 더 합리적입니까, 조 교수님?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무슨 말씀인지는 네. 알겠어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기본급 베이스가 뭐 50% 미만 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론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고용노동부가 구태여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 그렇게 말이 맞습니까? 기본급 비중을 그렇게 낮췄다는 것은 사실은 기업들이 그동안 임금 체계를 사실은 왜곡시켜 온 거거든요. 꼼수를 부려온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본급이 주로 이제 호봉상승의 기준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초과 근무수당 이런 거에 다 기준이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급적이면은 기본급을 기본급의 비중을 줄이려고 줄여놨는데.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본급 아닌 것, 상여금 뭐 이런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급의 비중을 보통 정상적인 수준, 보통 일반적인 그 상식적인 기업들의 임금 체계 수준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사실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이제 대법원의 판례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들은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퇴직금 기준 이런 거에 다 산정해야 된다라는 방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임금 체계를 과거 60년대, 70년대처럼 아주 기본급 비중을 아주 줄이는 이런 거는 이제 기업들 스스로 예. 교정을 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저는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 포인트가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일이나 이런 시간에 근무하면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네. 50% 가산하잖아요. 1.5배 주죠. 근데 지금 규정에 보면은 그렇게 가산된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뺀다고 했어요. 네. 어허. 가산된 건 또 뺀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이게 비합리적인 건데 예. 간단한 방법은 그냥 연봉으로 하고 연봉은 그렇죠. 모든 것을 그냥 다 예. 합산해서 하면 간단한데 지금 이게 그리고 아까 고용노동부가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안 나온다는 말을 제가 어제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유 시간을 8시간을 분모에 넣잖아요. 네. 분모에 넣고 거기에 해당되는 임금을 분자에 넣으면 최저임금 비율에 전혀 변동이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것 중에서 일부는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고 일부는 안 빠지고. 들어가고 이래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예. 따라서 우리나라 임금 체계 진짜 문제가 많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를 정부가 좀 중장기 프로젝트를 빨리 고쳐줘야 된다. 자, 말씀하신 그럼 이렇게 게